엄마, 이번 달 좀 힘들어. 도와줄 수 있어? 아빠, 집 전세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좀 보태주면 안 될까?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?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하기 어렵고 당연히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내 새끼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나 싶은 마음. 누구보다 잘 압니다. 하지만 무작정 도와주다 보면 내 노후가 흔들리고 가족 사이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. 처음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하고 줬던 돈이 두 번, 세 번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돈을 요구하는 일이 점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. 이쯤 되면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아끼고 모아왔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.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 돈을 주기 전에 꼭 생각해봐야 할 세 가지. 자식도 살리고 나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첫 번째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반드시 정하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내 통장에 잔액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 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. 당장 손에 쥔 돈이 좀 있더라도 그건 나중에 병원비로 쓰일 수도 있고 간병인이 필요할 때 쓰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금입니다. 생활비로 쓸 돈, 갑작스러운 의료비, 긴급 상황을 대비한 자금까지 계산해서 내가 자식에게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. 자식이니까 다 줘야지라는 생각,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도와주는 그 돈이 나중에 없으면 정작 자식에게 손 벌리는 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식이 부모에게 받는 건 당연한데 부모가 자식에게 손 벌리는 건 어렵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. 지금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, 나중에 내가 외롭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켜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무조건 주지 말고 반드시 기록을 남기라는 것입니다. 많은 분들이 자식과 돈 이야기를 하는 걸 불편해하시고 차용증 같은 건 남기면 사이가 멀어질까봐 꺼려하시죠.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기록 없이 돈을 주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. 내가 빌려준 돈을 자식은 받은 돈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형제간의 재산 분쟁이 생기면 엄마는 형한테만 그렇게 해줬다, 동생한테만 편애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상속 분쟁의 상당수가 이런 불투명한 현금 거래에서 비롯됩니다. 기록은 꼭 복잡한 서류일 필요는 없습니다.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, 간단한 메모, 통장 이체 내역 하나만 있어도 나중에 이건 빌려준 돈이었다, 혹은 한 번만 도운 거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.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으로 남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 주면 끝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.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마음으로 자식을 돕습니다.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이번 한 번이 너무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또 연락하게 됩니다. 그리고 점점 우리 부모님은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죠. 처음에는 정말 급해서 받았을지 모르지만 반복되다 보면 의존이 됩니다. 이건 자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. 자립심을 갖지 못한 채 부모의 지원에 기대게 되면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은 뒤에도 계속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생깁니다. 도움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그 도움은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징검다리여야 합니다. 그 이상이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과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. 경기도에 사시는 70세 박모 어르신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30대 후반에 창업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. 퇴직금 일부를 빼서 3천만 원을 줬고 처음엔 고맙다며 몇 달 뒤에 갚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더랍니다. 그러다 다시 연락이 와서 이번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또 돈을 요청했어요. 어르신은 고민 끝에 거절하셨고 그 이후로 큰아들과는 사이가 서먹해졌다고 하십니다. 하지만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처음에는 미안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 아이를 위한 마지막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. 맞습니다.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때로는 더는 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
내가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면 자식은 계속 의지하게 되고 그 끝은 둘 다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. 이제는 주기 전에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. 무조건 도와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. 이제는 자식도 책임지고 부모도 존중받는 시대입니다.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. 자식에게 돈을 주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. 첫째,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먼저 정하세요. 둘째, 아무리 가족이라도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. 셋째, 한 번 주면 습관이 됩니다. 선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.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.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는 단 한 번뿐입니다. 노후가 불안해지면 자식도 편하지 않고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아야 자식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. 혹시 지금 자식에게 돈을 주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내가 이 돈을 주고도 내 삶은 괜찮을까?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. 우리가 더 현명한 부모가 되고 더 안정된 노후를 만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